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시체가 안치된 성당의 묘실.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에서 분명 3일 전 사망 판정을 받은 죽은 신부 윅스가 돌문을 부수고 뛰쳐나온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재현되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도대체 이 성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라이언 존슨 감독의 나이브스 아웃 세 번째 이야기 웨이크업 데드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 감독이 작정하고 갈아 넣은 역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범인이 누군지 최종 스포일러는 제외하고 웨이크업 데드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작은 성당입니다. 이곳엔 아주 독특한 신부가 있죠. 바로 주임 신부 윅스입니다. 그는 기묘한 카리스마로 소수의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장악하고 지역 사회를 지배합니다. 이곳에 독특한 과거를 가진 주드 신부가 오게 됩니다. 전직 복서 출신인 주드 신부는 사실 시합 도중에 상대방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신부가 되어 참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무늬만 신부이지 건달이나 다름없는 주임 신부 윅스는 주드를 못마땅해 하고 주드 또한 윅스 신부의 이상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결국 주드와 윅스는 크게 다투고 얼마 후 미사 도중 신도들이 모두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윅스가 등에 칼을 맞고 죽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니 블랑이 등장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블랑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블랑은 주드 신부의 결백을 믿지만 모든 증거는 주드 신부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신자들은 노골적으로 주드를 가짜 신부, 살인자라고 몰아붙입니다. 시합 도중 상대방을 죽게 만들었던 그의 어두운 과거가 또다시 주드를 덮치지만 그는 끝까지 신부로서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죠. 그런데 윅스의 장례가 치러지고 3일 뒤 주드는 묘실 문이 부서지고 죽은 윅스가 걸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충격에 빠진 주드는 부활한 윅스와 그를 따르는 정원사 샘슨을 쫓아 숲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기절하죠. 눈을 떴을 때 주드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정원사 샘슨의 가슴에 낫이 꽂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시체는 사라졌고 새로운 살인 현장에 남은 건 신부 주드뿐. 과연 블랑은 이 황당한 사건의 논리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블랑은 영화의 끝에서 사건을 해결해냅니다. 단순히 범인을 지목하는 것을 넘어 모든 원한과 미움이 녹아내리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범인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감독 라이언 존슨이 글을 참 잘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데뷔작 브릭도 그랬죠. 고등학교라는 공간에서 10대들을 주인공으로 하드보일드 누아르 탐정물을 전개한 건 참으로 신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SF 걸작 루퍼는 또 어떤가요?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쓰면서도 그 안에서 인간의 업보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죠. 물론 그런 그도 전 세계적으로 욕바지가 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죠. 기존의 클리셰를 파괴한다는 명분으로 40년 팬덤을 박살냈으니까요. 화가 난 스타워즈 팬들은 이 작품을 족보에서 파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를 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작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라이언 존슨은 스스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광팬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고전 추리소설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도 칭찬 일색입니다. 버라이어티는 라이언 존슨은 코난 도일의 두뇌와 히치콕의 서스펜스를 현대적으로 재조립했다. 3부작 중 단연 최고다 라고 얘기했고, 인디와이어는 단순한 후더닛 게임이 아니다. 믿음과 불신이 충돌하는 거대한 신학적 스릴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작품의 백미는
정보의 기가 막힌 배분입니다. 관객은 주드 신부의 시점에서 억울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브누아 블랑의 시점에서 주드도 뭔가 계속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만들죠. 내가 응원하는 주인공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 줄타기를 런닝타임 내내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추리 영화, 즉 후더닛 장르를 보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죠. 문제는 풀었는데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추리물은 지적인 게임이라 감정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죠. 범인이 밝혀지면 그렇구나, 끝입니다. 하지만 웨이크업 데드맨은 다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차가운 두뇌와 히가시노 게이코의 뜨거운 심장이 만났다 라고 느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최고 걸작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립된 섬, 차례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완벽하게 계산된 트릭, 거기엔 인간적인 정서보다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차가운 논리와 이성의 유희만 존재합니다. 범죄는 해결해야 될 퍼즐이고 탐정은 그 퍼즐을 맞추는 지적인 게이머죠. 반면 히가시노 게이코의 용의자 X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알리바이 트릭 자체도 천재적이지만 그 트릭 뒤에 깔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는 한 남자의 뜨거운 눈물과 희생이 존재하죠. 논리로 시작해서 눈물을 쏟으며 끝나는 경험, 이게 바로 히가시노 게이코죠. 이번 나이브스 아웃 3편 웨이크업 데드맨은 놀랍게도 이 두 거장의 장점을 완벽하게 섞어 놓은 듯 합니다. 브누아 블랑이 트릭을 파헤치는 과정은 아가사 크리스티처럼 정교하고 냉철하죠. 단서와 단서를 연결하고 치밀하게 퍼즐을 맞추는 쾌감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퍼즐이 완성되고 나면 인간적인 비극과 연민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이 영화의 진짜 주제는 증오와 용서입니다. 주인공 주드 신부의 과거가 바로 이 주제를 상징합니다. 주드 신부는 과거에 증오로 인해 권투 시합 중 상대방을 죽인 트라우마가 있는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신부가 된 후 끝까지 구원과 용서의 가능성을 믿으며 힘겹게 나아가는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디안즈는 웨이크업 데드맨을 브누아 블랑 이야기 중 가장 어둡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빛을 발하는 작품이라고 평했습니다. 머리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 이건 3편 만의 독보적인 매력입니다. 과연 윅스 신부는 진짜 죽음에서 부활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연출한 쇼였을까요? 숲속에서 낯을 든 채 깨어난 주드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브누아 블랑이 마주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화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모든 것을 비껴나갈 겁니다. 언제나처럼 용의자들을 쭉 모아놓고 추궁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만 그조차도 전개를 이리저리 비틀어 결코 결말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두뇌 유희를, 드라마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슴 뭉클한 휴머니즘을 선사할 영화 나이브스 아웃 3편 웨이크업 데드맨, 저 열교수가 강추합니다. 브누아 블랑과 함께 믿음과 구원의 미스테리 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신바이신 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